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잃었어요. 서울의 초겨울 아침.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듯 차가웠다. 나는 의사 박지훈. 지하철에서 내려 몇 계단을 오르자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이 순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길을 걷다 어지러워서 멈춰서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묵직해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지나치다가 어느 날 아침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나는 매일 마주하는 수십 명의 환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몸에는 조용한 경고를 보내는 혈관들이 있었다. 혈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빠지는 아침.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하늘은 아직 희끄무레했다. 지난해 대한심내혈관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이미 한 번 이상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뇌졸중의 초신호다. 무서운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발작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일이 수년 동안 천천히 준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짠 음식, 부족한 수면,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든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매일의 작은 변화, 특히 과일을 먹는 방식만 바꿔도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막힘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그저 순수한 생리학의 원리일 뿐이다. 혈관은 산화 방지제와 칼륨을 좋아한다. 나트륨과 정제당이 아니라. 아침에 머리 뒤쪽이 무겁고 아픈 느낌을 받나요? 아침에 묵직한 두통이나 뒷목의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다. 3달 전 아침, 김옥순 72 어르신이 옅은 분홍색 목도리를 두르고 진료실에 들어오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벽을 잡고 일어나야 해요. 나는 식습관을 물었다. 어르신은 그냥 다들 먹는 대로요. 흰쌀밥, 김치, 뼈국, 과일은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답하셨다. 그때 나는 어르신의 신발을 봤다. 왼쪽 앞코가 오른쪽보다 훨씬 닳아 있었다. 한쪽 다리에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였다. 검사 결과 경동맥이 약간 좁아져 있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높았다. 내가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건강해요. 시장도 혼자 잘 다녀요. 그런 자신감 어린 대답? 나는 병원에 실려오기 전 많은 환자에게서 이미 들어왔다. 그래서 겁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힘든 식이요법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먹지 않는 아서가지 과일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당신이 먹지 않았던 5가지 과일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죠. 나는 김옥순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를 마시고 그 다음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몇 알을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과나 블루베리가 만병통치약이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는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피세포의 미세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셨다. 아침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어지럼증은 사라졌으며 걸음걸이도 한결 단단해졌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침마다 제주귤을 꼭 먹어요, 선생님. 예, 디소, 나나. 그 말투는 마치 좋은 성적표를 자랑하는 아이 같았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회복의 힘은 약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나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얼굴이나 팔,
다리 한쪽이 잠깐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로 가는 피가 잠시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다. 김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다. 이번엔 현우라는 젊은 엔지니어의 사례다. 그는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 때문에 병원에 왔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에 커피 5잔, 아침은 거의 거르기 일쑤였다. 검사 결과 경동맥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아침 혈압은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는 물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은 게 언제예요? 그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마 작년 여름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조금씩만 드세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관에 깨끗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3달 후 현우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며 손에 작은 블루베리 통을 들고 있었다. 그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다. 요즘 잠도 깊게 자고 머리도 맑아요. 이제야 혈관은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침마다 목이 펀편하고 어깨가 아프신가요? 경동맥 혈류가 막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어깨가 뻣뻣하고 목이 묵직하게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목 혈관이 막히거나 수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지역 보건소나 강연 자리에서 자주 나눈다. 그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수천 번의 작은 신호를 무시한 시간의 결과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지 않는다.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조금씩 금이 가고 언젠가 압력이 한계에 닿을 때 터질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같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우리가 그 몸에 올바른 재료를 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 재료란 거창한 게 아니다. 물, 수면, 움직임,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빨리 먹고 과일보다 약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말해준다. 매일 안토시아닌, 이 풍부한 과일을 2번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0-40% 낮다. 즉, 오디뽕나무,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과일이 혈관의 보약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다. 쉽게 말해, 이 과일들은 혈관을 위한 보습수다. 너 뭐하니? 아무리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변화는 무언가를 끊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좋은 걸 하나 더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제때 먹는 과일 한 조각, 현관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는 몇 걸음.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 쌓이면 건강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그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다. 김옥순 어르신이 다시 안정된 걸음으로 걷게 된 비결, 현우가 잃었던 집중력을 되찾은 이유,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비싼 약이나 기계 없이 뇌졸중 위험을 줄인 방법.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일천과학적으로 입증된 뇌혈관 회복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과일. 있음 혈당을 올리지 않고 흡수를 높이는 타이밍 있는 섭취법. 3. 른. 단 7분. 아침 루틴으로 시작하는 하루 식단. 모두 어렵지 않다.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바쁜 한국인의 리듬에도 꼭 맞는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라. 왜냐하면 귤 한 쪽, 블루베리 한 줌, 사과 한 조각이 당신의 기억력, 말하기, 그리고 걸음걸이를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샤워할 때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너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될 때의 반응일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보리차 향이 은은히 퍼지고 동네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오늘 서울 기온 영하 2도, 외출 시 따뜻하게 입으세요. 창문 밖에는 김옥순 어르신이 서 있었다. 손에는 사과 몇 개와 제주 귤이 담긴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이 귤은 제주 거예요. 과즙 많고 향이 참 좋아요.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게 하고 혈압을 다시 완다. 오늘 수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요즘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지럽지 않아요. 나는 물었다. 비결이 뭐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 그대로 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마시고 귤 반쪽 먹고 공원 한 바퀴 걷고요. 우리 손녀는 요즘 블루베리 먹기 시작했대요. 여드름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렇다. 인간의 몸은 때로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달라진다. 마치 조율이 조금 어긋난 악기를 살짝 맞춰주면 온몸의 하모니가 다시 고르게 울리는 것처럼. 식사 후 심장이 빨리 땄거나 불규칙한가요?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이 무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한 박자씩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보다 더 깊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김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예전에 읽었던 수백 편의 연구들이 떠오른다. 혈관이 손상되면 그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는다. 그 결과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혈류는 소용돌이치며 벽을 더 세게 때린다. 그 소용돌이는 다시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서서히 죽상경화반 플라크를 만든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나 불면 같은 작은 자극으로 그 덩어리가 터져 뇌로 날아가 혈전을 일으킨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 있다. 그 중심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다. 특히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과일의 풍부한 성분들, 안토시아닌, 헤스페리딘, 케르세틴.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의 활성을 회복시킨다. 즉, 매일 아침 혈관에 보습수를 한 모금 주듯 이런 성분들을 조금씩 공급해 준다면 혈관은 훨씬 유연해지고 압력 앞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벽을 짚으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짚는 아침 장면. 실내, 푸른 새벽빛이 들어오는 시간. 나는 여러 과일 중에서도 세 가지 그룹을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국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베리류, 감귤류, 그리고 사과. 먼저 베리류 블루베리, 오디. 아로니아에는 진한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의 염증을 줄이고 뇌의 혈류를 개선해준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냉동 블루베리 50긱을 12주간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감귤류 제주귤, 오렌지. 여기에는 헤스페리딘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벽의 탄성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콜라겐 합성도 도와준다. 마지막은 사과.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케르세틴, 퀄세틴은 과펙틴, 펙틴이 있다. 펙틴은 혈중 LDL을 끌어내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 유익균을 키워 전신염증을 완화시킨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마치 혈관을 위한 세 가지 관리 루틴이 완성된다. 밥 사이더, 정화 클렌징 베리류, 유연 소프트닝, 감귤류, 재생 리뉴얼, 사과. 이 내용을 나는 재진한 현우에게 설명했다. 그는 집중해서 듣다가 물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제일 흡수가 잘 되고 혈당은 안 오를까요? 나는 대답했다. 아침 식사 30분 전,
위가 비어 있고 인슐린이 가장 민감할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혹시 혈당이 걱정된다면 호두 몇 알이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지방과 단백질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 말했다. 당뇨가 있거나 체중을 조절 중이라면 양을 조금씩 나누세요.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좋아요. 섬유질이 빠지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효과는 양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반복할 때 비로소 몸이 달라집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구에 있는 어머니도 요즘 아침마다 사과 반 개랑 블루베리 조금 드세요. 선생님 영상 보고 따라하신대요. 말로줄.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좋은 습관의 전염력을 새삼 느꼈다. 한 사람이 바꾸면 가족이 함께 바꾸고 그게 쌓이면 문화가 된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규칙에는 강하다. 의학적 이유를 이해하면 정말 성실히 실천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겁주는 게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 그때 비로소 변화는 진짜로 시작된다. 술을 끊지 못했네요. 몸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귀우리일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급한 전화가 왔다. 예전 환자였던 박 선생님 68세 이 반신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일과성, 허열, 발작이었고 아직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자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중간에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술을 너무 자주 마셨나 봐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몸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네이스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태어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탁자 위에 사과 한 접시, 귤 몇 조각, 오디 몇 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병.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제 첫날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잔잔하게 따뜻해졌다. 한 사람의 회복은 언제나 내게 말해준다. 의학의 가치는 책 속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의대생들에게 자주 말한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방에는 비싼 장비가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인내와 이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게 묻는다.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약이 있나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답한다. 가장 좋은 약은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혈관은 약으로 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상처 내지 않을 때 스스로 다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항상 과일을 예로 든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비타민뿐 아니라 미세 혈관을 조절하는 수많은 활성 물질을 품고 있는 자연의 완벽한 약이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세 가지를 권한다. 일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이 제철 과일 조금 참다, 짧은 산책 한 번, 이 세 가지를 30일만 반복해도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며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과학은 이미 이를 입증했다. 매일 30분 걷기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 섭취를 병행한 사람은 뇌졸중 후 회복 속도가 2배 빨랐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운동과 식습관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늦은 밤, 마지막 환자를 배웅한 뒤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한강 위에 반짝였다. 나는 떠올렸다. 김 여사, 현우, 그리고 박 선생님, 그리고 깨달았다. 의학의 기적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는 아직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다른 강연을 준비했다. 주제는 혈관을 되살리는 3가지 과일과 7분 아침 식단,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수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한 가지, 뇌졸중과 평온한 하루의 차이는 때로 아침의 작은 습관 한 가지와 달콤한 귤 한쪽에 달려 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살을 에일 만큼 차가웠다.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우려내어 책상 위에 놓고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혈관을 되살리는 3가지 과일. 그건 강의문처럼 쓰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 진짜 의미를 느끼는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디저트 위의 장식용 작은 보라색 열매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얇은 껍질 안에는 수백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의 염증을 줄이고 몸속에서 질산화질소, ENA의 생성을 늘려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기체를 만들어낸다.